정읍의 선비정신, 무성서원. 한국의 서원과 무성서원. 조선시대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말 학자 안향을 배양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경상북도 순흥에 백운동 서원을 창건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운동 서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은 유교의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오늘날의 사립대학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등장한 서원은 이후 성리학자들에 의해 서원 보급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활발하게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창기인 명종대에 건립된 수가 18개소에 불과했던 서원의 수는 18세기 중반에는 전국의 700여 개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 서원은 지역 문화를 양성하는 장소였습니다. 서원은 교육과 제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재들이 모이는 집회소이기도 했으며 도서관의 역할도 하였고 지역 공동체의 풍속을 순화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방사회의 한 축이었던 서원은 그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라북도 정읍의 무성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국 9곳의 서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7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이곳에 호남 선비문화의 본산으로 꼽히는 무성서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서원들은 마을과 떨어져 산수가 뛰어난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에 세워졌는데 이와 달리 정읍 무성서원은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무성서원을 민가들이 마치 울타리처럼 감싸고 있어 무성서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배움터였고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서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태산서원이라 하던 것이 숙종 22년인 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익받게 됐습니다. 서원 밖에 위치한 홍살문을 지나 무성서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물인 현가루를 통해 경내에 들어서면 강당인 명륜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태극문양이 선명한 내산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태산사. 태산은 정읍 칠보의 옛 지명입니다. 이 사당에는 모두 7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는 30살에 이곳 태산의 고을 수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최치원이 이곳을 떠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인 태산사가 바로 무성서원의 출발이 됐습니다. 신라 최치원 선생으로 시작되어 상충곡을 지은 부루헌 정극인 선생 등 이 지역에서 성리학을 보급하고 학문을 장려한 7분을 배양하고 있는 무성서원. 기나긴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고치고 새로 짓기를 반복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성서원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태산사 외에도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 현가루를 중심으로 한 휴식공간, 강수제 및 고직사를 중심으로 한 원생들과 관리인들의 주 생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서원은 다른 일반적인 서원과는 다른 독특한 건물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의 중앙에는 사당인 태산사와 강당인 명륜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두 건물 주변으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오른편에는 유생들이 기거하는 강수제와 서원을 관리하는 고직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시설들이 사당, 명륜당 등 서원의 핵심 시설로부터 분리되어 담장 밖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성서원이 처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서 출발하여 서원으로 변했다는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성서원의 문로인 현가루는 2층 3칸으로 된 기와로 이은 건물입니다. 이곳은 원생들이 배움 도중에 휴식하거나 여가를 위해 마련한 건물이자
서원으로 들어가는 외산문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앙 처마 밑에는 현가루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가는 현악기를 타며 노래한다라는 뜻으로 이는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고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인 자유가 다스리는 무성이라는 고을에 갔을 때입니다. 작은 고을이었지만 자유가 스승에게 배운 대로 충실히 예와 악을 잘 가르친 덕에 고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자 공자께서 질문을 한마디 하십니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작은 마을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도 남을 예악이라는 큰 칼을 쓰고 있는 제자에게 농담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인 자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 윗사람이 도를 배우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도를 배우면 다스리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놀린 것이 미안하셨던지 공자께서는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유의 말이 옳고 소 잡는 칼 얘기는 농담이었다고 정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현가라는 단어는 예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이 태산서원에서 숙종 22년에 무성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무성을 잘 다스린 것과 같이 이 고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륜당, 서원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의 및 강론 장소. 현가루를 들어서면 넓은 공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강당인 명륜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칸의 대청과 그 좌우에는 2칸의 온돌방이 있으며 중앙 3칸의 마루는 앞뒤가 트여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사원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의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됐으며 건물 중앙의 처마 밑에는 무성서원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명륜당의 앞마당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지형입니다. 명륜당은 이 지형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 명륜당을 지탱하는 축대를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게 만들어 수평을 이루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은 성리학 그 본연의 바탕을 둔 건축 양식이며 주변과 어우러지는 무성서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산사, 7명의 위인을 배양하는 사당. 강당을 지나 얕은 계단을 오르면 사당인 태산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당 앞에는 사당이 다른 공간과 분리되게끔 담장과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 중문은 서원의 주요 출입문인 전문과 같이 문짝이 3개인 내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문의 지붕 높이가 매우 낮아 보통 성인의 경우 똑바로 선 자세로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고 고개를 숙여야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이 낮다는 것은 일종의 제어를 의미하며 쉽게 출입할 수 없다는 암시이자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즉 경건함에 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중문 덕에 사당과 사당이 놓인 자리는 보다 엄숙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수제와 고직사, 원생들의 기숙사로 쓰이던 곳. 강당인 명륜당 동쪽으로는 학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제의 강수제와 서원 관리인이 기거하던 곳인 고직사가 있습니다. 동제와 고직사 모두 비교적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동제와 고직사가 완전히 담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당과 명륜당이 있는 담 안은 번잡하지 않은 조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성서원 비석군, 현감들의 선정비와 무성서원 관련 비석. 무성서원 외산문 밖에는 현감들의 선정비와 무성서원 관련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 중 1882년 건립한 영상 이최용 불망비는 높이 121cm,
폭 40cm, 두께 20cm로 지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흥선대원군의 형으로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최응의 도움으로 서원 철폐령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비석은 그의 공적을 기려 세운 것입니다. 그 밖에 현감 서호순 불망비, 현감 이정식 불망비 등이 있습니다. 병호창의 기적비, 구말한 병호창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 조선시대 호남 선비문화의 꽃을 피운 정읍 무성서원은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수제 앞에 위치한 병호창의 기적비가 바로 이 항일 의병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청토 오적소를 올려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을사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익효는 1906년 외적을 토벌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전국의 선비와 백성들에게는 항일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포고문을 전했습니다. 임병찬과 몇 차례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의병을 일으키기로 뜻을 함께한 최익효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충청남도 청양을 떠나 정읍으로 향해 임병찬과 합류했습니다. 최익효는 태인, 진안, 운봉 등지를 다니며 의병을 규합하고 1906년 6월 4일에 무성서원에서 강회를 개최하면서 거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일 무성서원에 모인 유림들은 최익현의 선언에 동참하기로 하여 80여 명의 선비들이 의병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태인 의병이 결성됐습니다. 호남 선비문화의 본산으로 불리는 정읍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1000년 전 사회통합을 시도했던 최치원 선생을 시작으로 항일 운동기까지 계속해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여느 서원보다 지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서원이었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대음터였고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성서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우리 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